안녕하십니까, 우영표 작가입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코스톨라니의 투자 노트라는 책입니다. 이게 읽어보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여기 광고를 보면 위트로 가정한 주식 투자자의 치부를 찌르는 코스톨라니만의 화법이 담긴 노트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이 말이 전혀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책을 한번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시작에 앞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책의 내용 일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세한 내용은 책 전체를 읽으시면서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영상미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책 정보 미리 말씀드리자면 예스24 기준으로 정가는 18,000원, 판매가는 16,200원 되겠습니다. 이 앙드레 코스톨라니라는 분,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그림 보고 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딱 감을 잡으셨을 겁니다. 일명 그 계란 사이클이라고 해서 금리가 낮을 때 그리고 금리가 높을 때 이 경제 호황, 경제 불황 이런 사이클을 이 각각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잘 설명한 책인데요. 바로 이분이 이렇게 창시한 이론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라고도 이제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이분이 쓴 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앙드레 코스톨라니 3부작 이렇게 되는데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투자는 심리 게임이다. 그리고 실전 투자 강의. 이렇게 세 권이 이분의 그 3부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필독서라고 하는 엄청난 책들입니다. 저도 이런 책 한번 꼭 써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면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앞서 이 3부작 책들의 경우에는 뭐 이론이 어떻고 어떻게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고 하는 등등이 나와 있는데요. 이 책, 그러니까 이 투자 노트는 그런 책이 또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명드리자면은 이 블레즈 파스칼이라고 하는 그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 뭐 사상가, 이분이 이제 팡세라는 책을 썼었잖아요. 이 책도 읽어보면은 이 몇 개 이렇게 이분이 했던 메모들, 생각의 어떤 그 단편도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일정한 흐름이 없고 그냥 이건 이런 것 같아, 이건 이런 것 같아 라고 하는 일종의 그 산문 뭐 그런 느낌이 이제 들거든요.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스톨라니 이 투자 노트라는 책이 뭐 투자 이론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냥 친구와 카페에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면은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것 같아 라고 그러니까 그 생각을 정리하는, 그리고 그냥 가벼운 잡담인데 그 안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그 뾰족뾰족하게 이 핵심을 탁탁 찌르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발견할 때 역시 천재 또는 레전드 뭐 이런 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절로 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파스칼의 글 묶음이 이제 팡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원제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종교 및 기타 주제에 대한 파스칼 씨의 팡세, 팡세는 뭐 생각이란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이 투자 노트도 주식 시장에 대한 그 코스톨라니, 여기서 이제 애칭을 이제 코스토라고도 하는데요. 코스토의 팡세, 뭐 생각을 정리한 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 때 그 도입부는 아닌데 그 중간쯤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카페에서 굉장히 부자인 사람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몰라 아르시, 제 이름은 코빅스이고 최근에 파산했습죠. 저를 후원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흔쾌히 그 부자인 사람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줬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사람이 표정이 안 좋아졌죠. 이게 뭡니까? 몰라르시 같은 분이 100크로네라뇨. 그러니까 설명은 이 당시에도 100크로네라고 하는 돈은 크게 이렇게 가치가 많지는 않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부자의 지갑에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이 나오니까 당연히 국어를 했던 사람은 기분이 상했겠죠. 그런데 이 사람의 대답, 부자의 대답이 아주, 사실 저는 이걸 읽었을 때 알듯하다가도 이제 모르겠다라는, 그래서 저도 아직 이 말이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욕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돈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서 이야기되는 것은 아니죠. 코빅스 씨니까 100크로네인 거죠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뜻이 뭔지 혹시 깨닫는 분이 계시다면,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이렇게 뭔가 난 이런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뭐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하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보고 저도 한번 깨달음을 또 얻고 싶습니다.
자, 이제 책의 처음부터 이렇게 싹싹 넘겨가다가 요거는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다. 요거는 정말 무릎을 탁 치면서 이게 맞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감탄했던 몇 가지 구절들을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3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렇습니다. 투자자의 행동 양식은 판사와 유사하다. 판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현장에 있지도 않고 총기 전문가도 아니지만 증인을 신문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판결을 내린다.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이 투자자 역시 전자, 항공, 석유, 철도, 자동차 등 각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타인의 감정서와 여러 분석을 통해 주식 매수 혹은 매도 결정을 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는 어떤 것인지 이렇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있어서 여러 전문가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문가들의 말을 이렇게 다 들으면서 결국에 판사처럼 판단을 자기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최고의 학문은 단연 대중심리학일 것이다. 주식시장과 경제 발전의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가 바로 대중의 심리에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 대목 읽으면서 정말 놀랐었습니다.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른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그러니까 주식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이제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를 보면은 뭐 2차 전지의 끝없는 그 관련주들의 상승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 초전도체라고 하는 정말 이 과학적으로는 이거는 시뮬레이션에서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상온 초전도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그런 테마가 팍 터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정말 이 심리학을 알고 이렇게 우르르 따라가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해당 테마주라고 하는 그 회사들이 정말 끝없는 정말 이렇게 올라도 되나 정도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었죠. 그런데 그게 나중에 과학적으로는 아직 실현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 그 상온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그게 거의 폭락에 가까운 수준으로, 그러니까 원래 수준으로 이제 내려왔고,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뭐 재료를 어떻게 한다더라, 뭐 어떻게 된다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또 이렇게 영향을 미쳐서 뭐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다시 내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의 어떤 그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거는 결국 이 대중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저자의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를 것 같다 라고 하면 오르는 거고, 내릴 것 같다 라고 하면 내리는 것. 이거는 비단 주식시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 흐름을 보이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내릴 것이냐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라는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머릿속에 그 심리적으로 오를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은 실제로 오르고 거봐 올랐잖아 더 늦기 전에 사야지가 되는 거고, 반대로 내릴 것 같다 라고 그렇게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오면은 조금만 이렇게 낮게 거래되는 상황을 딱 봤을 때 거봐 내 생각이 맞았던 것 같아, 내리는 게 틀림없어 라고 해서 계속 내리는 쪽으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비단 주식뿐만 아니라 이런 부동산에 있어서도 이런 대중심리학, 사람들이 어떠한 어떤 심리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람들이 어떠한 것에 반응하는지 알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들 때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상황에 전복하는 순간 배가 침몰할 것 같으면 재빨리 뛰어내리는 판단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실제 사례로 제가 세미나를 한다거나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는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주식에 또는 중국 ETF에 투자를 했는데 이걸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라는 질문이 아주 많은데요, 요새는. 그럴 때 제가 답을 주는 거는, 중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거기가 뭐 민영 기업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를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서, 그러니까 국영 차원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일종의 공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개별 기업들의 어떤 노력보다는 과연 이 중국 자체에서 이제 밀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으로 이 ETF 주식시장이나 ETF를 통해서 과연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 회사가 중국의 정책에 맞는 회사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은 이 잽싸게 갈아타는 게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현되는 재빨리 뛰어내리는 판단,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내가 들고 있는 게 무조건 올라야 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 축구를 잘하는 선수들의 경우에는
이 공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공이 올 만한 위치에서 이렇게 공을 받아서 플레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어떤 판단을 내렸을 때 이 판단을 나는 끝까지 이것만 믿고 갈 거야가 아니라 그냥 요거 내 판단은 틀릴 수도 있어. 아니면은 내가 이 투자를 하긴 했지만 옮겨가야 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걸 미리 이제 감안을 해라 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이거는 이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대형 은행의 손실은 국유화하고 수익은 민영화로 남는다. 누가 이를 반대하겠는가? 주주, 예금자, 확실한 건 난 아니다. 무엇보다 쇼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자, 여기서도 굉장히 이 날카로운 어떤 그 송곳 같은 통찰력이 돋보이는 거죠. 은행들의 경우에는 옛날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은행이 손실을 봐서 망할 것 같으면은 국가의 공적 자금이라고 불리는 결국엔 이제 세금이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은행이 그 예대금리라고 하잖아요. 예금과 대출 금리차, 예대금리차를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번다, 성과를 많이 받는다라고 하면은 못 버는 손해는 나라가 그 보장해주고 보존해주고 이 돈을 버는 거는 이제 민영기업 그 직원들한테 가고 하는 어떻게 보면 불합리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는 난 이거 문제 없어, 나는 이거 불만 없어 라고 하는 입장인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밑에 저자가 이야기하듯이 쇼는 계속되어야 하니까 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7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또 말씀드릴 텐데요. 요건 이제 라틴어라고 합니다. 플럭추아트 네크 메르지투르라고 저는 읽었는데 아마 제 발음은 아마 형편없었고 이제 발음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뜻을 보면은 라틴어로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내용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증권시장에서도 좌우무용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도에 흔들릴지언정 침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주식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결국엔 잘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 이긴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샀다 또는 좀 그런 부동산을 샀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든다면은 한번 버텨보는 거. 특히 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이 자산 가격이 이렇게 계속 상승하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가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버티는 거 그러니까 은행 대출 부담 이겨내고 그러니까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 침몰하지 않는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속 이제 버티는 거 그러니까 끝없이 강하게 버티는 게 그러니까 살아남는 놈이 이기는 놈이다 강한 놈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라틴어로 이 저자가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부분 보겠습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노년의 투자자에게 가장 큰 불행이란 지금까지 많은 경험을 쌓은 대신 대담성을 잃어버린다는 데 있다. 여기서는 그 젊은 분들은 이 과감한 투자 좋아하고 나이 든 분들은 좀 소심한 투자 이렇게 선택하게 되고 하는 현상을 이게 잘못된 건 아니다. 인간의 자연스러운 어떤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해석한 게 틀릴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러니까 경험이 쌓일수록 더 조심성이 많아진다 라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알면 알수록 조심하게 된다. 그래서 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는 약간의 그 무식함, 그 과감함, 그 용감함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자, 이 신문 기사를 보면은 밥 한 끼에 246억 원 주겠다. 이 워렌 버핏과 점심을 먹는 비용으로 7사람이 이렇게 나눠서 그러니까 1인당 35억 원, 대략 한 300만 불 내외로 이렇게 지불을 하고 이렇게 점심을 한 끼 먹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기사가 났었습니다. 이 기사의 날짜는 2022년 6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 끼 지금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무리 워렌 버핏이지만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읽어본 결과 이 돈을 내는 건 다 이유가 있구나 라는 판단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몇 가지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뭐야 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맞아 그런 거였어 라고 이렇게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어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이게 그러니까 투자를 해본 사람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읽게 되는 거고 투자를 아직 안 해본 사람들은 이건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충분히 제 값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뭘 아는 사람, 투자를 해본 사람에게는 굉장히 좋은 지침서가 되지 않을까. 아주 이 나머지 책의 나머지 내용들은 나는 집이 여러 개가 있어. 그리고 나는 뭐 이런 사람이랑 살고 싶어. 유쾌하게 농담하는 내용. 뭐 이런 그러니까 일상의 소소한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투자의 관점에서만 이 책을 좀 읽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원하는 그러니까 이 보석 발견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이 될 것 같고요. 그냥 투자의 대가는 이런 생각하는구나, 또는 다른 사람은 1인당 30억 원 넘게 밥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나는 이 사람이랑 한번 밥을 먹는다는 기분으로 한번 책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이 책값 앞서 말씀드렸던 18,000원, 그리고 이제 싸게 10% 할인해서 16,200원의 책값은 충분히 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